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남가주의 아름다운 날씨처럼 마음까지 맑아지는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추억들이 참 많죠.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되길 바라며 남성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그 귀한 말씀은 내 노래라.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질환입니다. 치매가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니어들 3명 중 1명은 사망 시 알츠하이머나 다른 치매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대표적인 암인 유방암과 남성의 전립선암 사망자 수를 합한 것보다 많다는 지적입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뿐만 아니라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가령 두통이라는 증상의 원인은 뇌종양일 수도, 독감일 수도 있듯이 치매라는 증상도 원인에 따라 여러 질병으로 나눠집니다.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원인의 거의 80%를 차지해 치매와 동의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5세 이상 시니어 620만 명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9명 중에 1명 이상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만큼 흔한 병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거나 친구의 이름을 깜빡하기만 해도 혹시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건망증이라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치매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일 것입니다. 건망증은 기억 능력에만 문제가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도 단지 조금 불편할 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력 장애뿐 아니라 인지 능력이 떨어져 정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공간 지각력, 계산 능력, 판단 능력 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최근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면 대부분 그거 하며 대부분 잊었던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치매 환자는 전체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고 또 이 정보를 저장하는 뇌의 기능이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과거 기억에 대한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추수감사절 모임에 왜 손주가 못 왔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무슨 일이 있다고는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식으로 어렴풋이 기억하면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모인 기억이 없다고 하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사건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기억력 감소 외에 계산을 못하거나 길을 못 찾거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억력이 떨어져도 치매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건망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노화, 의료적 요인, 약물, 외상, 비타민 결핍, 뇌암, 뇌감염 등 또는 심리적 요인,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해 뇌 기억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저장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납니다.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면 건망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단순 노인성 건망증은 대부분 치매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보기에도 인지기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면 조기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감퇴되기도 합니다. 이를 가성치매라고 하는데 뇌 손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의욕이 없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짐에 따라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심리치료나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깜빡하는 증상들이 건망증과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조기에 적극적인 검사를 받는 것은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추후 간병을 어떻게 할지, 경제 상황과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혈관성 위험인자가 치매 발생에 관여하므로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잘 치료하고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로 인해 붕괴되어 가던 일가족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고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면서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와 치매 아버지를 보살피느라 지칠 대로 지친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딸입니다. 사실 제게는 자폐를 앓고 있는 딸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 가족과 지척에 살게 된 이유는 이러한 딸을 돌보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저희 딸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해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치매라는 몹쓸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이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바깥이 좀 선선해지면 늘 아버지는 우리 딸의 손을 잡고 그다지 길지 않은 산책을 나가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버지와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스러운 맘에 둘을 찾아 나서는데 저 멀리서 자폐가 있는 우리 딸이 할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우리 딸이 집에 찾아오는 훈련을 시키려고 일부러 아이를 앞세워 집에 오시느라 귀가가 늦어졌으려니 하였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앞장서서 온 딸아이가 기특하여 걱정스러웠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 그날도 산책을 나간 아버지와 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찾아 나선 길에서 마주한 상황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멍하니 앉아 계시고 딸은 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 돌을 줍고 있는 것이었지요. 왜 여기에 이러고 계시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하십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치매이실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며 불안한 마음을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간 눈치채지 못했던 아버지의 치매 증세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족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지요. 밖에 나가셨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바로 집 앞에서 멍하고 서 계시는 일도 잦아지셨고 자꾸 누가 마당을 파헤쳐 놨다고 역정을 내시며 어두운 저녁에도 마당으로 나가려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넘어지시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허둥대던 팔 하나가 변기에 걸쳐진 상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어깨는 금이 가고 다리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를 돌봤지만 워낙 작은 체구에 잔병을 달고 사시는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진 거구의 아버지가 자꾸 마당이 엉망이라며 불편한 몸으로 위험하게 돌아다니려고 하시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버지를 말리는 과정에서 말싸움도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짜증도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짜증이 늘어갈수록 아버지는 틈만 나면 네 엄마가 나를 버릴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이런 치매는 우리 가족을 너무 지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는 심해져서 자꾸 우리 딸이 밤에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갔다는 등 앞마당을 파헤쳐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고 자꾸 다친 팔과 다리를 사용하여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아버지에게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히 아버지께 윽박을 지를 생각은 아니었는데 큰 소리로 더 강하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제 말을 더 잘 기억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에 말투는 더 단호해지고 목소리는 더 높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지께 언성을 높이는 제 자신이 싫어지면서도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는 몹시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병원이라도 한번 모시고 가려면 아버지는 씻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강하게 거부를 하시니 정말 죽을 맞이였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지지고 볶는 생활을 하여 초췌해져가는 제 모습이 딱했는지 어느 날 남편이 아버지가 홈 헬스케어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이 불편하고 싫다고 하시며 고집을 부리셨고 우리는 또 한동안을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주무신 어머니가 홈 헬스케어를 해보자고 승낙하셔서 드디어 우리는 닥터 오더를 받아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다리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부모님 집을 일주일에 4번 방문을 하셔서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면 금이 간 팔과 다친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앉고 일어나는 법, 생활하는 법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아버지에게 설명해드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대화가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가 나곤 하는 가족과의 대화와는 달리 아버지는 간호사님과의 대화를 차분히 잘 이어가시는 게 신기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는 가족들에게 아버지를 돌볼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과 잊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을 하십니다. 오후 3시쯤이 되면 CNA 선생님이 도착하셔서 샤워를 도와주십니다.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누룽지를 끓여 드릴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케어기버 선생님께서는 준비된 누룽지탕을 데워서 오른팔을 사용하실 수 없는 아버지가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참 희한하지요? 가족들과 소통을 할 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도 단호해지고 커지고 이런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버지의 고집도 한층 더 강해져만 가는 것을 느끼는데 아버지가 간호사 선생님과 CNA 선생님하고 대화하실 때는 편안해 보이시고 조곤조곤 대화도 잘 되니 말입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또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과 대화 방식을 보며
새로운 아버지와의 소통 방식을 배우곤 한답니다.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과 CNA 선생님이 아버지를 도와주는 사이 엄마와 저는 짧은 외출을 합니다. 시장을 보기도 하고 그간 미뤄둔 은행 일을 보러 나가기도 합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싫다던 어머니는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고 나면 한결 에너지를 얻으시고 활기를 얻곤 하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도움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 CNA 선생님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보았듯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과 CNA 선생님들께서 케어가 필요한 치매 가족을 돌봐주시는 동안 가족 간병인들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시고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휴식만으로 치매나 부모님의 노후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시고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알리고 주변의 도움,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 부모님의 100세 시대를 잘 지나도록 도와드리고 나의 120세 시대를 감당해낼 에너지와 재정을 잘 분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소망 소사이어티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이고 제목은 무엇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품고 살면 이기적 열매가 맺히고 분노를 품고 살면 파괴적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품고 살면 축복의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비행성이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최홍종이라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은 구한말 시대 사람인데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가 된 분입니다.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깐깐하고 이기적인 성품의 사람이었고 성격이 괄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최망치였겠습니까? 이분이 ON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밑에 들어가서 잡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혹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선교사 밑에 들어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1909년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포사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이번은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그를 치료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오웬 선교사는 그가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홍종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조랑말에 태우고 자신은 말고삐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도중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다 탈진한 채 죽어가는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는 나병 환자는 누구나 경멸하고 꺼려하는 대상이었죠. 그래서 최홍종도 나병 환자를 피해 말고삐를 돌리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포사이드 선교사는 말에서 내리더니 나병 환자를 번쩍 안에서 말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꼭 껴안고 자신의 병원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의 갑작스러운 환대와 배려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을 쳐다본 최홍종이 충격을 받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지고 몸에서는 피고름이 흐르는 흉측한 병자인데 어떻게 이런 자를 이렇게 케어할 수가 있고 이런 나병 환자를 꼭 껴안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홍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좀 집어주세요. 그 지팡이 잡아도 병이 안 걸리니까 걱정 말고 집어주세요. 그런데 최홍종은 끝까지 그 지팡이를 잡지 못합니다. 더럽기도 하고 혹시 병이 올까 두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날 밤 최홍종은 밤새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때문입니다. 왜 그는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가? 왜 그는 조선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환자를 안아주었는데 왜 나는 지팡이 하나 줍는 것마저 할 수가 없었는가? 밤새 이 질문을 부여잡고 뒤척이던 그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포사이드 사이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포사이드 선교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최홍종이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남은 평생 나병 환자들과 폐병 환자들, 그린들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을 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 팔도의 나병 환자들, 폐병 환자들, 그린들이 다 모여 통곡하며 그의 장례를 주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후일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신 여수의 예향원도 사실은 최홍종 목사님이 시작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뭉그러진 손도 잡아줄 수가 있게 되고 피고름 터지는 발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 삶에서 맺게 될 열매가 극대화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아프리카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의 소망 크리스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 제3회 소망 갤러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에나팍에 위치한 HAL 갤러리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차드의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가 민족학교와 함께 주관하는 세미나가 9월 28일 오전 10시에 LA에 위치한 민족학교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연자는 소망소사이어티의 자문위원이며 카이저 병원 신경과 전문의인 닥터 데니얼 로와 UCI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 UCI 마인드의 에이전 어메리컨 디렉터이며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인 신혜원 박사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2,400명이 넘는 한인 시니어께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로 UCI의 시신을 기증하셨거나 시신 기증 서약을 해주셨습니다. 11월 2일 UC어바인 의과대학과 소망소사이어티는 한인 시신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메모리얼 서비스를 오전 11시 한기홍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의 하루가 이 방송으로 조금이나마 따뜻해졌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용택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시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세상에 가득 찬 그리움은 언제나 우리가 다 마주하지 못한 사랑의 모양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보내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